잃어버린 우정 찾기. 누구에게나 마음 깊숙이 간직한 이름 하나쯤은 있다.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이름. 수진에게 그 이름은 영호였다. 어릴 적 교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바람에 흩날리던 교과서 모서리를 함께 눌러가며 웃던 기억이 있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던 발소리, 비 오는 날이면 작은 우산을 나눠 쓰느라 어깨가 다 젖어도 그저 즐거워 웃던 모습. 그 모든 게 눈앞에 그려지듯 또렷했다. 도시락을 까먹던 점심시간이면 늘 두 사람은 반찬을 바꿔 먹었다. 수지는 영호의 어머니가 싸주신 멸치볶음을 좋아했고 영호는 수진 어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좋아했다. 작은 도시락통 위에서 오갔던 반찬 한 숟가락은 그 시절 두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처럼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둘 사이의 발걸음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영호가 가족과 함께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했다. 아무리 붙잡아도 울어도 소용없었다. 그날 운동장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다. 말없이 손을 흔들던 그의 모습, 멀어져 가는 뒷모습이 수진의 마음에 오래도록 박혀 있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어느새 달력은 수십 번 넘겨졌다. 사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수진은 학업에 매달리고 사회에 나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문득 가슴속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때마다 영호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연락처는 오래전에 끊겼고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어디로 보낼지 알 수 없었다. 혹여 동창 모임에서 소식을 들을까 기대했지만 늘 허탕이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어디서든 행복하겠지. 밤늦게 창가에 앉아 문득 떠오를 때면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길고도 길었다. 그 사이 삶은 여러 번 변했고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번져갔다. 아이들은 모두 제 갈 길을 찾아 떠났고 남은 것은 조용한 집과 매일 반복되는 하루였다. 가끔 옛날 사진첩을 펼치다 보면 단체 사진 속에서 영호의 얼굴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아직 철없는 웃음을 짓던 그 시절. 사진 속 아이들은 여전히 싱그럽게 웃고 있는데 현실은 이미 반세기가 흘러버린 것이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덮곤 했다. 그 이름 하나가 주는 묘한 울림. 찾아 나설 용기가 없었던 건 혹시라도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 두려워서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너무 다른 길을 살아온 탓에 다시 마주했을 때 예전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없을까 걱정이 되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은 늘 뜻밖의 순간에 새로운 장면을 선물하곤 한다. 동창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지는 망설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몇 번이나 초대장을 펼쳐 들었다가 서랍 속에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내가 지금 무슨 낯으로 가겠어. 다들 젊은 시절을 지나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왔을 텐데.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은근한 기대가 일렁였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다. 결국 수지는 오래된 옷장 속에서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니 세월이 남긴 흔적이 눈에 들어왔다. 눈가에 주름 희끗한 머리칼. 그러나 마음속은 오히려 10대 시절로 되돌아간 듯 두근거렸다. 호텔 연회장 문을 열었을 때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서로 이름을 확인하며 웃고 추억을 나누는 동창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수지는 조심스레 그 사이를 거닐다가 문득 문가 쪽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익숙했다. 세월의 무게가 얹힌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혹시 너 영호니? 그 남자가 놀란 듯 돌아섰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잃은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세상에 수진이 맞아? 순간 둘 사이에 고요가 흘렀다. 주위에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듯 했다. 서로의 세월이 묻어나는 얼굴, 하지만 그 깊은 주름 사이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나 있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뛰쳐나온 듯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따로 자리를 옮기자는 영호의 제안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 이별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근처 공원의 벤치였다. 노을빛이 가로등 불빛과 섞이며 잔잔히 내려앉는 시간. 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때 갑자기 이사 가게 된 거 사실 나도 몰랐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도망치듯 옮겨야 했거든. 너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난 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도 섭섭했지.
왜 말없이 가버렸냐고,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혼자 속으로 많이 울었어. 하지만 내 사정을 이제야 알겠네. 그땐 어려서 몰랐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영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고등학교 때도 사회에 나와서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 생각이 날 때면 버틸 수 있었어. 그 웃음, 그 목소리가 늘 떠올랐거든. 수지는 가만히 웃었다. 나도 그래. 가족을 꾸리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지만 문득문득 내가 떠올랐어. 사진첩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동안 묻어둔 시간들이 서서히 풀려나오는 듯 했다. 사실 그때 너 때문에 섭섭했었어. 미안해, 나도 힘든 시절이라 몰랐어.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오해, 그리고 이해가 모두 담겨 있었다. 영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교복 차림의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그날 운동장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진 속 두 아이는 세월을 모르고 여전히 웃고 있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우린 결국 다시 만났네. 이번엔 놓치지 말자. 연락처 바로 교환하자. 두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다. 단순한 숫자 몇 자리였지만 마치 다시 이어진 운명의 끈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살아온 날들, 겪었던 아픔, 그리고 남은 꿈들까지.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웃을 줄 누가 알았겠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짜 친구는 다시 이어지나 봐. 벤치를 떠나 함께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따뜻했다. 달빛이 비추는 길 위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노을은 이미 저물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다. 다음날 수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전날의 만남을 떠올렸다. 휴대폰 화면에 새로 저장된 영호라는 이름을 보고 있자니 마치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 가슴이 뛰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선물을 주곤 한다. 4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우정, 이번엔 놓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날 저녁,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수지는 속삭였다. 친구는 멀리 있어도 늘 내 마음 가까이에 있구나.